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첼시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펼쳐지고요. 지금 현재 맨시티와 뉴캐슬이 승리하면서 첼시가 리그 6위까지 밀려난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권 진입을 위해서는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고요. 토트넘은 유로파 토너먼트 이전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양 팀의 결장 선수, 예상 라인업, 경기 포인트, 그리고 상대 전적까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결장 선수는 세모는 없습니다. X는 기우와 라비아가 되겠고요.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파머, 잭슨, 마두에케를 언급했거든요. 파머, 잭슨, 마두에케 모두 선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90분 소화 가능한 선수는 파머 정도로 보이고 잭슨하고 마두에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첼시에서 잭슨, 파머 이런 핵심 자원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건 이번 경기 토트넘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죠. 이를 바탕으로 짜본 첼시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산체스, 포백은 쿠쿠레야, 코릴, 포파나, 제임스, 그 앞에 엔소와 카이세도, 그 앞에 산초, 파머, 네투, 잭슨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산초 대신에 네투를 왼쪽 윙으로 빼고 마두에케를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임스와 쿠쿠레야의 활용법에 따라서 경기의 컨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가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해올 때가 있어서 토트넘 상대로 아예 깜짝 라인업을 들고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은 토트넘의 결정 선수입니다. 토트넘도 세모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쿨루셉스키, 단소, 히샬리송, 드라고신 요렇게 X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센터백 자원 2명이 빠졌다는 게 매우 아쉬울 것 같고 쿨루셉스키가 체력이 차있을 때는 토트넘의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쿨루셉스키의 부재는 확실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비카리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벤탄쿠르, 베리발, 메디슨,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를 예측해봤습니다. 최근에 존슨보다는 오도베르가 컨디션이 좋아서 일단 오도베르 선발을 예상을 해봤고요. 오도베르 대신 존슨이 투입 가능하고요. 미드필더는 베리발이나 벤탄쿠르, 메디슨 이 셋 중에 비수마, 사르 이렇게 2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백 중 하나를 스펜스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상하는 경기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맞불 싸움의 퀄리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1차전 토트넘 홈에서 펼쳐진 경기는 양 팀의 맞불 싸움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전방 압박하고 첼시가 그 전방 압박을 빠져나오면서 그 상황에서 역습 가고 되게 템포가 높은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토트넘이 처음에 2방을 먼저 때렸지만 그 이후에 첼시가 이 맞불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역전의 흐름을 만들었죠. 또 맞불 싸움의 특성상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자리 잡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수비를 하는 상황들이 많고 압박을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상대 수비와의 2대1, 3대1 싸움에서 더 잘해낸 건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수는 산초, 파머, 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포스테코글루가 맞불 싸움을 할 건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포인트는 토트넘의 득점력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5경기에서 5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는 무득점이에요. 알크마르전 3득점, 본머스전 2득점, 빼고는 무득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발 자원의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서브 자원인 테리나 존슨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이 살아나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공격이 강한 팀은 서브와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테리나 존슨이 들어올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주전 선수들의 배터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 믿음직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첼시의 풀백 활용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변형 3백을 주로 활용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주로 풀백들이 이 변형의 중심이 되는데요. 왼쪽 풀백인 쿠쿠레야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쿠쿠레야가 클래식한 풀백처럼 사이드로 쭉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산초와 잭슨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헤더를 하면서 박스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레야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첼시가 명목상으로 투볼란치를 엔소와 카이세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요.
엔소 같은 선수를 한 칸 정도 올려서 쓸 때는 카이세도와 제임스가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좀 정적인 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첼시가 최근 경기에서 좀 느껴지는 점이 플레이 자체가 좀 정적이다. 템포가 상당히 낮고 그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느린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의 변화가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상대가 더 대응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활용될 때는 돌아서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진 않다 보니까 거기서 속도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공을 잡고 다시 센터백한테 리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풀백 활용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는 골키퍼의 실수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성상 토트넘이 강한 전방 압박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방 압박을 하는 타이밍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첼시의 골키퍼 산체스는 경기당 한 번 정도 큰 실수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트넘이 이 기회를 득점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골키퍼의 변수, 이것도 경기의 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잭슨의 복귀입니다. 첼시가 꽤 오랜 기간 잭슨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은쿵쿠, 네투 여러 가지 톱을 사용해 봤지만 각자의 장점은 있었지만 잭슨 같은 역할을 한 번에 해주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잭슨이 빅찬스를 놓치는 빈도가 꽤 있어요. 하지만 잭슨의 나머지 장점들이 되게 좋거든요. 일단 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방 압박할 때도 상당히 성실합니다. 이 전방 압박이라는 게 내가 공을 뺏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플레이인데 잭슨은 그런 거에 전혀 주저함이 없고요. 또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공을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상대 뒷공간 그리고 수비 사이 공간 이런 데로 움직여주면서 수비에 혼란을 줍니다. 이 움직임은 2선 선수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잭슨이 이렇게 움직일 때 또 박스 안에서 잭슨이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잭슨 쪽으로 상대 수비가 붙게 되고 이는 미끼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잭슨이 연계가 또 유연해요.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도 뒷발 패스, 돌려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연계를 해줄 수 있고요. 또 감 좋은 날에는 득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잭슨의 복귀가 첼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 팀의 상대 전적입니다. 10-11 시즌부터 누적해온 통계고요. 모든 대회에서 첼시가 21대 6으로 토트넘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15대 5로 이 역시 첼시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이걸 첼시의 홈으로 바꿔볼게요. 그랬을 경우엔 8대 1 정말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고요. 상성상으로 첼시가 유리한 그런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성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토트넘도 첼시도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상이 많은 팀이 있고 적은 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양 팀의 롤러코스터가 만나서 어느 한쪽으로 일관된 수치를 만드는 거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첼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첼시 입장에서는 상성도 그렇고 지금 경기에서 만나는 타이밍도 그렇고 꼭 이겨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흐름을 꺾어야 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이 승리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